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서 보면요. 삼국시대, 신라고구려 백제가 있었던 그 삼국시대를 보면은 그 각각 나라가 이제 4, 5, 6세기에 서로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그때 보면은 한강을 차지하는 자가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이기는 걸 보면은 아 승자가 여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산업이나 아니면 뭐 기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지. 뭐 AI를 장악한 곳이 뭐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있잖아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한강 같은 곳을 질문했으니까 장소로 얘기를 하면 어딜 것 같아요? 태평양?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태평양 근데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데. 약간 의외성 있는 형태로 답을 해준다면 우주야. 아 우주야. 우주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결국 군사적인 우위와 경제적인 우위 이 두 가지 모두 우주를 장악해야 그 다음이 이제 결정적인 패권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폭제가 돼서 그 뒤에 이제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이제는 진짜 무인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너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요즘 뭔지 아니?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로봇개야. 로봇개. 로봇개. 이 유튜브에 보면 로봇개 중국에서 만든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네, 맞아요. 밑에 바퀴 달려가지고 막 그 바퀴로 쭉 가다가 장애물 있으면 딱 건너뛰고 덤블링도 막 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거야. 이거를 로봇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내가 굉장히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이유가 나는 게임을 하잖아. 그래서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 오브 듀티 있죠. 네. 너도 콘솔 좀 하잖아. 맞아. 저는 예전에 뭐 옛날에 그 쓰레기 생활할 때. 그렇죠. 뭐 지금도 뭐 거기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게임은 살짝 끊었습니다. 나는 사실 게임 아직도 하거든. 그래서 밤에 한 새벽 1시쯤에 머리 아프고 막 그러면 한 게임 할까 하고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또 다시 일하고 할 때도 있어. 자, 그런데 이 콜 오브 듀티라는 이 슈팅 게임입니다, 여러분. 저 부대원이 돼서 어디 침투도 하고 암살도 하고 하는 슈팅 게임인데 그거 할 때 정말 매번 당하는 게 이 로봇 개 아니면 레이싱 카야. 조그만 미니. 거기에 총 미니 달아서? 레이싱. 총 달아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 부대가 저기 집들 중에 어디 하나 박교수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 조그만 미니카 그 레이싱 카 있잖아. 웽 돌아다니는 거. 그 위에 카메라랑 총 달고 그걸 들여보내. 근데 나는 당연히 사람 넘어올 줄 알고 그렇죠. 엄폐물 속에서 사람 쪽을 그 정도 위치에 이 총구 겨누고 기다릴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내가 팍 죽었대. 뭐야? 봤더니 밑에 미니카 같은 게 와서 날 보고 거기서 총 발사한 거야. 야, 이거 뭐 전장의 양상이 달라지겠는데요. 그리고 그 미니카는 그렇다 치더라도 로봇 개는 활동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거 피사체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워낙 빠르니까. 그리고 뭐 맞춘다고 크게 데미지를 안 입을 데미지도 안 입지.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팅팅팅 맞으면서 그냥 달려와.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개를 보면 난 일단 무조건 도망가. 그나마 봤으면 다행이지. 봤으면 다행이고. 보기 전에 죽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엄폐하는 장소를 로봇개가 내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뒤로 들어오거나 밑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바꾸지.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북한은 로봇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국이죠? 여기 저 북한인데요. 한 100마리만 보내주세요. 결제했습니다. 100마리 샀어.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더라고. 소형 핵탄두가. 요거를 그 개 등에 배낭에다 매는 게 하는 거야. 돌진이죠, 뭐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실 휴전선으로 넘어와도 우리가 막기 힘들어. 솔직히 막기 힘들어. 근데 거긴 지뢰도 있고 뭐 담 쫙 쳐져 있으니까 막는다. 좋아. 그런데 수륙 양육이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저쪽 이제 강화도 쪽으로 밑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톡 튀어나오는 거지, 해안가에. 그 정도 사이즈는 이게 레이더에 걸리는지 아닌지 나 자신도 없어. 사실 거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강까지 거슬러 올지도 모르지. 그렇죠. 자,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 교수님, 배터리 수명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보조 배터리 갖고 타거나 아니면 아니,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을 뭐 거 아니야. 태양열. 그렇지. 갑자기 혓바닥이 딱 나온 다음에 충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걸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귀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맞아. 그래서 한참 막 달려오다가 낮에는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낮에는 어디 산속에 살짝 들어가서 약간 양지 바른 곳에서 태양광 패널로 충전 쭉 하고 저기 있어. 은폐하고. 그러다가 다시 밤이 됐어. 그럼 또 다시 10km 달려오는 거지. 그러다가 또 낮이 됐어. 그럼 또 은폐해서 충전하고. 충분히 가능해. 자, 그러면 요 정도 핵탄두 100마리가 들고 와서 여기서 빵빵빵빵 터트린다? 대책 안 쓰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뭐에 지원이 필요하다? 뭐 위성 항법. 그렇지. 그리고 GPS로 정확하게 포인트 찍어서 거기까지 도착해서 터트려라고 하는 게 어렵다면 그 로봇개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이스틱 같은 거로 조종한다든가 다시 지시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인공위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무인전이 될 때 그 무인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방에 있는 그 기기들하고 네트워크로 커넥티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올드 패션으로 그 기기 하나를 한 사람이 후방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방에 드론 800개 날릴 거면 800명 드론 조종사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지만 나중에는 누가 한다? AI. 그럼 AI가 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갖다 줘야 되잖아. 지금 벌써 또 그 군집 드론 실험을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군사적으로 활용할 걸로 예상하는데 당연히.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람이 총을 쏴도 팅팅팅 튕겨나가는 무인 로봇 군인. 그 다음에 사람이 쏴도 드론도 어느 정도 선에는 총 정도는 그냥 튕겨내길 수도 있겠지. 로봇 개는 내가 제일 무서워한다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우주야.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읽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지. 트럼프는 어떤 군을 창설했다? 우주군. 우주군을 창설해서 미국의 여섯 번째 편대가 된 거야. 육해공 다음에 뭐 이런 게 다 있잖아, 거긴. 그런 것들 중에 이제 6번째가 바로 이제 우주군이 창설이 된 거지. 그래서 트럼프는 이 우주에 대한 중요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는 게 미국의 상황이고, 중국은 모를까? 중국도 당연히 알겠죠. 또 알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못지않은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또 전 세계에 과시도 해야 되고, 뭐 또 중국도 또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우주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뭘로 전쟁을 하냐면 우주 규범을 가지고 전쟁을. 우주 규범. 이거 좀 설명을 해줄게. 남극하고 북극 가지고 설명하면 참 쉬워. 너 북극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고 남극은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 아니? 일단 남극은 무슨 조약이 있잖아요. 남극 조약이 있지. 그래서 이제 뭐 평화적인 뭐 어떤 영구적인 연구를 하는 어떤 시설들 뭐 이런 걸로만 사용하고 군사적인 어떤 그 시설은 못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답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남극은 공공자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어느 국가도 영유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류가 그냥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세요 라고 남극 조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북극은 그런 북극 조약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자, 북극은 북극협의회라고 해서 북극 근처에 있는 대표적인 북극권 국가들이 협의해서 이 북극은 어떻게 활용합시다를 먼저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게임의 룰이 세팅되어 있어. 자, 그러면 남극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북극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
일단은 남극은 그 강대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맥락이 없어요.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이에요. 네, 맥락이 없잖아요. 남극이 원래 이거 우리 거예요 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곳들이 네. 칠레, 아르헨티나, 네, 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어쩌다 하나 영국이야. 예.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자기네 선조들이 거기에서 어업 활동에 종사한 기록이 있다, 흔적이 네. 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문센 보냈다 우리. 뭐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전 세계 양강인 소련과 미국이 보기엔 우리는 주장할 건덕지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걔네들의 주장을 인정해 줄 수 없죠. 없는 거지. 그래서 야 웃기지 마.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 뭐 다 바이킹 땅이게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예.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남극 조약으로 그거 그냥 인류가 다 같이 씁시다 한 거야. 그래서 네가 정확히 짚었어.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맥락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단 남북 조약으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빠뜨린 거야. 그런데 남북 조약도 끝나가. 그게 연한이 있었던 거예요? 연한이 있어. 그래서 남북 조약 끝나면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준비하려는 일부 국가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 뭐 일본과 뭐 유럽의 여러 국가들, 러시아도 포함이고 인도도 있고 놔주겠어? 아니죠. 아마 그거는 찻잔 속에 메아리일 가능성이 높아. 예, 그렇죠. 그런데 북극은 달라. 북극에 바짝 붙어 있는 나라들이 다 슈퍼야. 예. 소련, 예, 러시아, 미국, 예.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영국, 뭐 나름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거나 나름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꽤 있어. 그래서 그들 국가들이 북극은 왜 이게 인류 공용입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언제적부터 쓰던 건데. 날씨 맑은 날은 보이는데 그렇지. 뭐 그런 주장도 있겠지.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우선권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협의체를 만든 거야.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니 북극권에 엄청난 자원 있고 그런데 지네들끼리 이거 입시 쓰려고 하네. 딱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북극권 국가라는 아주 모호한 단어를 만들었어. 야, 북극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렇지만 가깝진 않지만 멀지도 않은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국가들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도 끼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화 발전이 된 거야. 그럼 다시 우주 보자고. 우주는 남극처럼 미국 입장에서 남극처럼 개발하고 싶을까 북극처럼 개발하고 싶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주를 남극처럼 개발하고 싶을까 북극처럼 개발하고 싶을까? 미국은 일단 우주도 북극처럼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먼저 선점했다 이런. 중국도 북극처럼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술이 앞서 있잖아요. 두 나라가. 자, 정답은 미국은 맞았는데 중국은 아니야. 미국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 내가 정확한 연도를 찾아왔어. 팔콘 9. 2017년도지. 2017년도네. 이 팔콘 9이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하게 된 거야. 이야. 그렇죠. 그 우주 발사체라는 게 우주에 뭔가 물건 보내려면 얼마나 고사양의 물건이겠어. 그렇죠. 그럼 그게 싸겠니 비싸겠니? 다 돈이죠. 그거. 엄청 비쌀 거 아니야. 근데 그 비싼 물건을 일회용으로 써왔던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스페이스X가 드디어 2017년도에 팔콘 9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야. 그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그리고 2020년에는 팔콘 헤비, 좀 묵직한 거. 네.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뭐라고 해야 돼? 더 묵직한 그 물건들을 우주에 실어 날아줄 수 있게 됐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미국은 이 우주에 인공위성 하나 올리는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훨씬 떨어졌지. 자, 그런데 이 기술을 누구만 가지고 있다? 미국. 미국이지.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답 나왔네. 그렇죠. 이거 우주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북극이다. 여기. 북극처럼 이용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아니야. 정답은 자, 남극처럼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다른 많은 국가들이 야, 너 북극처럼 또 이용해서 니만 이거 다 짬짬이 해먹으려고 그러지? 소리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뭐 이거 진짜 우주라는 공간은 무한한 건데 이렇게 하시죠. 다 페어하게 마음껏 이용합시다 하고 자기만 계속 위성을 올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야 미국 너 왜 이렇게 위성 많이 올려? 야 내가 니들은 못 올리게 했어? 니네도 하고 싶으면 해. 야 니네도 하고 싶으면 해. 돈 무지 들어가든 뭘든 하고 싶으면 하라고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이야. 그래서 미국은 우주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남극처럼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와,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된다? 북극처럼 하려고 하는데 북극처럼이 뭐냐 하면 강제성 있는 규범으로 룰을 만들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다? 미국한테 이걸 요구하고 싶은 거지. 자,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뭐 우주발사체 많이 올리는 예. 나라들 모여가지고 북극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 연간 10개 이상 안 올립시다. 이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해했지? 예. 그러니 내가 아까 그냥 러프하게 답변을 일부는 맞았다라고 예. 해줬지만 실상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반대네. 거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인류의 재산인데 우리가 다 같이 그냥 편하게 이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만 계속 올리고 그렇죠. 있는 거야. 예. 무슨 뭐 짐바브웨가 올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입이 대빨라왔어. 왜 입이 대빨라올 수밖에 없냐 하면 스페이스X 뭐 가동하는데 우주발사체 저기 인공위성 군집위성을 뭐 2만 개 이상이 아니라 뭐 이제 4만 개까지 올려야 된다는 소리도 있잖아. 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4만 개를 삥 둘렀어. 네. 그러면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성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올려야 되지? 이거 뭐 그거 피해서 올려야 돼. 그렇죠. 그 4만 개 점이 쭉 찍혀 있단 말이야. 그거만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군사용으로도 또 있는 것들이 또 있을 네, 거고. 그렇죠. 저기 스타링크용만 그만큼 올라간 건데. 그러니 먼저 올린 사람이 그 인공위성 포인트는 점유하게 되는 거니 달리 말하면 그거는 어느 나라 땅이다? 미국 땅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처음에 우주 관련한 규범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인류 공용의 자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쓰자. 이렇게 우주 관련한 규범을 만들었어. 근데 그 규범도 18개 국가만 비준에 참여한 거야. 다른 국가는 참여도 안 했어.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가 사실 우주에 뭘 지금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린 그냥 맙시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 미국은 그 당시에 남극처럼 하자라고 했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의 우주전쟁 패권에서 미국이 다시 역전을 해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와서는 더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그 수를 쓰고 있는 거야. 자본의 힘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미국이 우주에 적지 않은 포션을 장악하는 한 무인화 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는 어렵다. 아직은 정말 쉽지 않아. 네. 단순히 중국 로봇이 저렇게 확 날아다니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중국과 미국이 일전을 전개하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인 건 분명해. 그리고 실제 우리가 걸프전 때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상대방을 다 내려보고 있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봤잖아. 이거 신기원이죠.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성능은 위성에서 그 뭐지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딱 떨어지는 그 유도 미사일의 정확도가 수미터 정도 수준이었어. 오차 범위가. 오차 범위가.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 센티미터로 바뀌었어. 야, 센티미터다. 그러니 야 이게 진짜 너가 가지고 있는 농구공 브랜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농구공 브랜드를 인공위성에서 구분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구분해서 맞추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거거든.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정교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 처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한 시스템까지 갖춰지면 이건 뭐 진짜 AI의 무인화 전쟁에서 미국은 그 가장 중요한 망을 확보한 게 되는 거고 중국은 아직까지 망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도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랑 지도 없이 전쟁하는 거랑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중요한 얘기네. 자, 그러면 이래서 내가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우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음 시간에.